똑같은 동작, 무게 루틴으로 근육 운동 반복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효과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꿔야 되는 거는 무게죠. 똑같은 동작과 루틴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바뀌어야 될 부하 요인은 무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이 발달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이는 무게예요. 무게. 자세가 이상해도 무게를 들면 근육은 좋아집니다. 그렇죠? 물론 자세가 좋은 상태에서 무게를 드는 게 더 근육이 좋아지긴 하겠죠? 그리고 사실 자세가 좋다 안 좋다는 부상의 위험도가 더 줄어들고 운동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가장 큰 팩터이기 때문에 자세와 루틴은 사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거기서 한동안이니까 몇 년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돼야 될 건 무게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게를 계속 올려갔냐를 먼저 물어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보다 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가슴보다 등이 없어요. 네, 거의 대보편적인 증상이에요. 뒷판에 있는 근육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앞판에 있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성장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딥스 5kg, 중량 메고 20개, 7세트를 하고 있고 등은 턱걸이 12개, 7세트가 가능한데 턱걸이도 딥스처럼 5kg 매달고 20개씩 가능하면 앞판, 뒷판 밸런스가 맞아질까요? 운동의 수행 능력은 맞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대흉근은요 제법 두께가 있는 근육이에요. 상대적으로 광배근은 생각보다 되게 얇은 근육입니다. 둘 다 가슴 우리뼈라고 하는 흉곽 위에 늑골 위에 엎어져 있는 근육이죠. 근데 흉근은 밑에 아무것도 없고 소흉근은 뭐 별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제법 우람한 근육이고요. 광배근은 승모근하고 여러가지 막 위에 덮쳐져 있는 얇은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슴하고의 두께감을 비등비등하게 비대려면 승모근을 얘기를 해야지 광배근은 조금 가슴이랑 밸런스를 잡는다라는 느낌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광배근하고 대흉근이 서로 상반된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협응근입니다. 팔을 앞으로 모으고 뒤로 모으는 구조에서는 상반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광배근이 팔을 외전하는 수평으로 바깥으로 벌리는 수평 벌림 기능은 그렇게 강한 기능이 아니에요. 대흉근의 수평 모음 기능은 강한 기능이죠. 그렇죠? 수평으로 벌림의 기능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 승모근의 기능이죠. 그리고 둘 다 팔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서 몸통에 붙여주는 기능이니까 협응근의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랄까 서로 상반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수님이 보기에 9to6 직장인 기준 가장 이상적인 기상 후 취침까지 하루 루틴은 어떨까요? 뭐 일단은 9to6면 저는 11시 정도에는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11시에 자면은 7시 정도에 일어나겠네요. 그러면은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겠죠.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점심을 12시나 1시 가까이에 먹겠죠. 아침을 안 먹었다면 점심을 좀 일찍 땡겨 먹고 중간에 이제 퇴근 전에 한 4시쯤에 간식을 먹고 근데 아침을 먹었다면 1시쯤에 점심을 두둑하게 먹고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 빼고는 차 빼고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근처에 있는 인근 헬스장에서 운동을 바로 하고 그렇게 운동하는 게 직장 다른 사람들한테도 명시가 돼 있어야 돼. 나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헬스장에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나의 퇴근 시간을 방해하지 마. 저는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거에 대한 돈 안 주잖아. 가뜩이나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닌데 돈 안 주잖아요. 심지어 나는 좀 불안함 때문에 9시 이후에 지각하는 건 싫어서 8시 40분 이런 데 직장에 먼저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직장 상사는 그 시간에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 미리 와서 내가 스스로를 정리정돈하는 시간이지 업무를 시키라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하고 그러면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겠죠? 그때 바로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식사를 하시고요. 나는 그게 싫다면 도시락을 싸갖고 나서 준비해서 바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뭐 개인 정리나 뭐 다른 것들을 하시고 뭐 독서도 하시고 11시에 바로 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랩풀다운 62kg로 15개 5세트가 가능한데 잠깐 랩풀다운을 62kg? 그거는 뭐 와이어냐 벨트냐 도르래가 몇 개 걸려있냐 저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저 중량이 무거운 중량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신코 거 랩풀다운을 오래 썼는데 신코 랩풀다운 60kg 땡기려면은 15개는커녕 저는 한 4개 땡겼던 것 같은데 62kg 15개 5세트가 가능하다는 건 되게 잘 든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70kg를 올리니까 10개에서 9개, 5세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깨도 살짝 통증이 왔습니다. 무게 62kg 개수를 더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랩풀다운이라는 동작은요, 광배근을 주력으로 사용해서 견갑골을 하강, 하방회전, 그리고 약간 후인, 부드러운 후인을 시키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강, 하방회전, 부드러운 후인 이렇게 시키는 동작을 만드는 게 랩풀다운이에요. 그러면서 위 팔뼈가 몸에 최대한 눌러 붙여지는 게 랩풀다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픈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자, 내 팔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깨가 위로 들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조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팔이 있고 견갑골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견갑골과 팔을 연결하고 있는 회전근개냐 혹은 이두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어깨 관절을 통과하는 이런 힘줄들에 되게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플 가능성이 커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흉추의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흉추의 포지션을 너무 심하게 라운드백으로 말아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리버스 그립으로 잡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언더그립이죠. 언더그립으로 잡아서 해보시고, 거기서 괜찮으면 언더그립을 먼저 70kg 무게로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오버그립으로 잡아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저렇게 되는 이유가 팔 넓이가 너무 넓어서일 수도 있어요. 팔 넓이가 너무 넓으면 광배근을 제대로 못 씁니다. 넓게 잡은 광배근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고요. 오히려 잘 못 씁니다. 특히 이제 어깨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깨가 들인 상태에서 팔의 각도가 옆에서 퍼져서 내려오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어깨가 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잡던 넓이보다 조금 좁게 잡거나 언더그립으로 잡거나 해서 연습을 한 후에 익숙해지면은 오버그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중반 남자 사람입니다. 수영과 달리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풀코스와 2km 정도 수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체력이 대단하신가 보네요. 나는 풀코스 마라톤을 할 수 있는데 2km 수영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수영 젬병이라서. 웨이트로 보강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웨이트로 보강 운동을 한다고요? 그 웨이트가 어떤 웨이트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라면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말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척추를 기반으로 말초를 끌어다 쓰는 근육의 본질의 기능을 자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로 보강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묶어 쓰는 플라이오메트릭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닝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스쿼트나 런지나 이런 것들을 해도 리듬감이 있고 척추를 기반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웨이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웨이트를 보강 운동한다는 게 진짜 뭐 생각하기 레그 이텐션을 한다거나 종아리 카프레이즈를 한다거나 스쿼트를 막 장력을 잡고 한다거나 이런 운동들은 단기적으로 근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뛸 때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보강 운동을 한다면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패턴 쪽에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에서 배워야 하고, 그러면 이제 육상 선수들이 주로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배우고 수영 선수들이 주로 하는 훈련들을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루틴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월 등산 2시간, 하 웨이트, 수 러닝 6km, 목 웨이트, 등 등산, 토 웨이트, 1 휴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시네요. 웨이트는 슈퍼세트로 고중량 데드리프트 160kg 1회와 맨몸 점프 스쿼트 15회를 번갈아 중간에 휴식 20초를 넣고 12세트씩 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중량 스쿼트는 하지 않고 맨몸으로 하고요. 아이러니한데요. 무릎이 좋지 않아 중량 스쿼트를 하지 않는 분이 등산을 간다고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자, 동적인 운동과 정적인 운동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동적 정적은 좀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지면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하는 운동과 지면이 자꾸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마찰 저항이 되게 커서 무릎의 전진 방향과 발의 마찰이 서로 어긋나서 슬개골을 앞쪽으로 밀 수 있는 등산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으면서 스쿼트는 안 하면 오히려 되게 문제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루틴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하고 하는데 뭐랄까 웨이트만 계속하니까 피로감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본인이 고중량 훈련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점프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량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같은 게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칠 수 있는 운동 패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저강도 유산소를 길게 넣어줘서 좀 피로 회복도 해주고 보강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등산은 그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스쿼트를 무릎이 좋지 않아 못할 수준이라면
등산은 조금 반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면 돼. 근데 매달려 내려오다가도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는 게 산이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낱 인간이 맘대로 깨부수고 어떻게 하고 길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잘 닦여있는 데들도 있지만 보통 그런 데로만 산을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북한산 8봉인가 9봉을 첫 등산으로 갔었어요. 올해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무릎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등산을 해갖고 무릎이 아작나는 케이스는 진짜 많거든요. 스쿼트는 생각보다 무릎보다 허리가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이에요. 무릎이 아작나는 케이스는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스쿼트를 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스쿼트로 무릎 아작내긴 쉽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전제 조건을 내가 멀쩡한 상태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등산을 다니면서 무릎의 피로도가 되게 심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무릎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고 맨몸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패턴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라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조건의 등산을 하시던지, 그리고 뭐 러닝, 걷기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장거리로 해서 6km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20km, 30km 정도 걷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혈관을 많이 근육에 연결하고 피로물질이나 혈액순환을 잘 보강해주는 게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약간 피로만 쌓고 피로를 개선하지 못하는 운동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등산과 러닝을 해서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등산보다는 러닝은 그대로 하시고 걷는 운동을 좀 길게 하는 걸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에 명령을 내리면 신경을 통해 근육에 신호가 전달돼 몸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는데, 근육이 다 털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체감은 하잖아요.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근육이 수축하려면 ATP가 달라붙어갖고 기존에 달라붙어 있던 ATP와 칼슘의 결합을 깨버리고 다시 이제 ATP를 동원해서 근육의 수축, 그러니까 섬유간에 땡기는 스트로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근육 자체에 ATP 동원이 안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신경으로는 되게 강한 근수축 명령이 내려와. 그러면 그 수축 명령에 따라 그 줄기에 맞는 많은 근섬유가 동원해서 수축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ATP가 필요해. 근데 그 근섬유에서 동원할 수 있는 ATP는 이제 동났어.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못 뜨는 거예요. 수축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미 걸려있던 ATP들이 안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경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근육을 못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들리다가 안 들리던데요는, 그 들리는 구간은 대부분 힘줄의 구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벨컬 같은 걸 하면 팔이 다 펴진 상태에서 조금은 올라올 거야. 한 3, 40도 정도? 거긴 힘줄의 구간이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근육이 동원되는 구간이라 그 동원되는 구간에서 못 들리면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어거지로 서포터가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허리를 막 꺾으면서 들지. 혼자 할 때 허리를 꺾으면서 드는 건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서포터가 내가 자세가 유지된 상태에 들어줘서 네거티브 동작을 한두 회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옛날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운동은 내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굳이 그런 내가 들지도 못하는 거에 대한 강제 반복, 뭐 이렇게 누가 들어주고 내가 내리고 들어주고 내리고, 이건 내가 바벨컬을 하는 건지 남의 바벨컬을 하는 건지 모르는 스타일의 운동을 여러 차례 그 운동 강도를 늘린다고 일부러 그렇게 PT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동원을 못하는 상태에서 쓰면은 어깨를 되게 동원할 가능성이 되게 커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깨 손상이나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커집니다. 차라리 빨리 내려놓고 쉬고 빨리 ATP를 회복한 다음에 다음 세트를 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동아 마라톤 뛰고 봄스 상태인데 어떻게 영양 보충을 하면 근육통이 빨리 없어질까요? 어떻게 라기보단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를 하시고요.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걷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회복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돔스라는 게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건 운동을 해서 생긴 노폐물들이 근육 속에 있는데, 운동이 끝나고 혈액을 다시 소화기로 돌렸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근육 속에 있는 잘 제거되지 못한 쌓인 노폐물들이 삼투압으로 작용을 해서 물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결국 근육에 물이 다시 스며들면서 근섬유가 팽창해서 막에 이런저런 손상이 가해지면 생기는 걸 돔스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을 순환을 시켜주고 노폐물을 자꾸 간으로 수송시켜서 제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뭐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영양분을 먹어서 근육의 영양분을 잘 저장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양 보충을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쌓여있는 노폐물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코스를 뛰고 나서 생기는 돔스는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약입니다. 도움이 안 되셨겠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 코 너무 막혀. 아, 왜 이렇게 코가 막히지? 아이, 말을 하면 코가 막히네. 아이, 코 왜 이렇게 막혀? 코가 너무 막혀요. 아, 진짜 알레르기 비염 너무 싫다. 제가 말을 하니까 계속 코가 너무 막혀하고 이제 숨을 못 쉬는 단계에 도달했어. 아, 코가 막혀도 말이 안 나오네.